웃기고 있네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웃기고 있네. 경찰 출동을 요청한 게 아마 29차례 이상이 된다고 하고 꼬리 자르기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 아니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 국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국감이었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12구 참사 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일단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그렇죠. 다른 국정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상황이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수석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12구 참사와 관련된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지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런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네,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머리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자, 최기상 의원, 김대기 비서실장, 또 진성준 의원 질의까지 차례차례 들었는데요. 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 이전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또 밝힌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네. 또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 날리면 공백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지금 상황이 국민들 보시기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국민 156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책임 있는 인사 중에서 그 누구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라는 게 이 참사 앞에서 과연 좀 합당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 그렇죠. 네. 오랫동안 이제 그 현장에 있었죠. 장관직 수행하면서. 그 당시에 200일 넘게 이제 팽목항 현장에서 이제 유가족들하고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네.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수염도 깎지 맞아요. 않은 채로 이제 네. 텁스룩하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물론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된 뒤에 이제 연말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사실 참사가 발생하고 난 직후에는 사의를 대통령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밝힌 걸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정홍원 총리가 애초에 사의를 표명했었기 때문에 네, 더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의를 표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어떤 무게를 좀 짊어져줘야 법적 되는데 책임은 추후에 나올 부분이고 정치적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꾸 대통령실 그것도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의 참모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적했던 것 중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수습을 한 뒤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결국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경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임기를 시작할 때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걸로 이제 본인의 임기를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이 개혁 작업까지도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간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틀을
이게 여권 내부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결정한 게 아닌가 좀 아하.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분향소의 희생자 이름하고 위패를 생략한 부분. 자, 이 문제도 야당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외신도 아는 희생자 명단을 왜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느냐. 아마 이게 진성준 의원의 얘기였는데 아마 이 문제가 민주당의 문희석 의원하고 그 휴대전화가 메시지 공개되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엊그제 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제 사진이 찍혔는데 네. 거기에 당 내의 다른 인사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축소 은폐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자 메시지에 예. 특히 문제가 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다. 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적 슬픔이나 유가족의 어떤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왜 이제 희생자 전체의 명단이 필요하냐.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본인이 그 메시지를 쓴 게 아니라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거를 본인이 네. 확인한 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답장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자, 제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수첩에 적힌 메모 웃기고 있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것을 적었다가 한급히 지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자주 사진들을 찍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 예. 찍히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더 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2구 참사와 관련된 의원들의 이제 질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12구 참사 국정감사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문제 장면이 포착이 된 게 민주당의 이제 강두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뭐 김성한 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참사 대응이 제대로 된 게 맞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성한 안보실장 뒤에 앉았던 게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인데 네. 예, 노란색 그 수첩을 두고 뭐 이제 메모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김은혜 수석이 그 수첩에다가 웃기고 있네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웃기고 있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이제 뭐 사진 기자한테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예. 곧바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는 의회 모독이다. 아. 어떻게 지금 신성한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쓰느냐. 이게 이제 일단은 국회 모독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이제 국무위원 혹은 뭐 수석들이 이런 식의 태도로 국감에 임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강력하게 더 항의를 했고요. 워낙에 좀 상황이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도 곧바로 또 사과를 하고 이게 사적 대화의 일환이었다라고 좀 변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당 의원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방어가 어려워서 그렇죠. 계속 웃기고 이제 있네라는 표현 자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 상황이 뭐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참사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질의에 질의를 대해서도 하는 거에 웃기고 대해서도 있는데 그렇게 할 얘기할 수 수 없는 없는 것이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계속해서 사적 대화였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끝끝내 결국은 이 국정감사장 밖으로 네. 퇴장을 당하는 이제 주상이군요. 운영위원장이 지금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방어하기가 어려워서 퇴장해달라 아하.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됐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대통령실하고 이 대통령실하고 참모진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하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제도 국감장에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사퇴보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장관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도 책임을 지는 게 꼭 사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전부 이 상황에 대해서 소위 지휘부급의 인사들이 책임져야 될 일은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수석이나 홍보수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이 수석들인데 그렇죠. 그 국감장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참모들, 이 국무위원들이 이 참사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죄를 해야 된다는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좀 제대로 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똑바로 좀 이렇게 그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국감에서 최근 군사기밀보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평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거취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김대기 실장은 경질 사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원에서 지난달 27일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죄인 거죠, 이제. 선고유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국가안보실 1차장이기 때문에 네. 안보 문제, 그러니까 보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매일매일 다뤄야 되는 당사자인데 정작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안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 차장 같은 경우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게 이게 본인 설명으로는 2012년에 네. MB 정권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실을 나올 때 이삿짐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나온 자료다. 거다. 예. 2페이지짜리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이제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와서도 논란이 됐었던 게 정부 출범 직후에 네. SI 자료, 특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제 동해 이제 그 어민 북송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된 SI 정보를 비치 인가를 받지 못한 인가 상태에서 없이 이제 그걸 봤다는 게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비밀 취급 인가를 받고 나서야 이제 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건데 없는 상태에서 본 거가 문제가 또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해당 그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한 거지 SI 자료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설명들이 지금 이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느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2페이지짜리를 갖고 나갔다가 법정에서 이제 그 판결을 받았다고 선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게 2페이지짜리든 2줄짜리든 같죠. 군사기밀 유출은 뭐 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치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면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 자료를 보여줘도 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이제 말장난처럼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라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수습 책임자로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막 손을 덜덜 떠는 모습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입건이 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좀 가장 좀 네. 온라인에서 뜨거웠던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엊그제 이 용산 12구 참사 관련된 인사들이 6명이 이제 입건이 됐는데 네. 박형희 용산구청장이라든지 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전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입건이 됐느냐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게 일어난 게 이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날 그 참사 현장에서 가장 좀 열심히 뛰어다닌 그 인사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밤새 브리핑이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브리핑은 침착하게 했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떠는 모습이 덜덜 이제. 떨리는 장면이 예. 포착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지켜보던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라는 이제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었던 인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최성범 용산 서방서장까지 이제 입건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결국은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한테만 현장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냐. 네. 이 꼬리 자르기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뭐 당시에 급박한 구조 상황을 전달하는 무전도 공개가 됐는데 아마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독촉한 게 아마 29차례 이상이 된다고 하고 네. 사실상 경찰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부분을 이제 입건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네. 그 당시에 경찰력의 추가 투입이 워낙 늦어져가지고 1시간 넘게 뒤에야 이제 기동대가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현장 통제를 초반에 용산 소방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적극 나서서 했었던 측면이 또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입건된 뒤로도 이제 논쟁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경찰에서 밝히기로는 구급차가 현장에 이제 신속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용산 소방서 구급차는 빨리 못 오고 네. 오히려 이제 옆 관할구인 이제 종로 쪽에서 구급차가 먼저 오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이제 뭐 구급차 배치라든지 이런 어떤 사전 대비가 용산 소방서장이 똑바로 못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경찰 쪽의 얘기인데요. 근데 또 어제 또 용산 소방서 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고가 처음 신고 접수된 게 이제 10시 15분으로 돼 있는데 예. 그 전이었던 10시 초반대에 이태원역 인근에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피 흘리는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이 용산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그 환자를 먼저 이제 병원에 이송해 주느라고 다른 데 갔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입건은 앞으로도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용산구청장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유승민 의원이 어제 네.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쏟아냈던 그 말들은 뭐 한 30분, 40분에 걸쳐서 경찰을 향했던 얘기들. 그게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혹은 이제 정부 인사들은 정치적 책임, 인간적, 윤리적 책임들을 좀 통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네. 됐는데요. 구속됐던 때하고 마찬가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를 해서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네. 김 부장 측에서는 지금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이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는데 소설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서 검찰을 이제 절필시키겠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관심 자체가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기재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이재명 또 네.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 두 사람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공범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어제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 한 20쪽 분량으로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이름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 공범이다, 공모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범행의 어떤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는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어떤 수사 내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검찰 입장에서는 좀 수사를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 대장동 일파들과 일종의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수사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공모 관계가 아니지만 적혀 있지 네. 않지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짧게 프로야구 소식도 한번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SG가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최종적으로 창단 2년 만에 그러니까 네. 이제 인수돼서 재창단을 한 지 2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정복을 했는데요. 6차전에서 6회 말까지는 이제 2대 3으로 지고 있다가 네. 김성현 선수의 역전 2루타에 힘입어서 키움 히어로즈를 4대 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신이었던 SK 와이번즈 시절에도 워낙 또 명문 구단이기도 그렇죠. 했어요. 그때도 많이 우승을 했었었죠. 우승이 이제 네. 이번 그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포함하면은 SK 시리즈 시절부터 해서 통산 다섯 5번째 번째일 겁니다. 예. 우승이고요. 시리즈 MVP는 이제 김강민 선수가 가져갔는데 네. 뭐 별명으로 이제 괴물이다 이제 짐승이 이런 별명이네요. 짐승 괴물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은데 예. 이번 한국 시리즈 때도 역대 최연장자 맞습니다. 만 40세로 이제 역전 홈런을 쳐서 5차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공로를 좀 인정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선발 출장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매번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분수령이 되는 5차전에서 끝내기 3런 홈런. 그렇습니다. 뭐 그게 사실 가장 결정타가 아니었나 싶어요. 야구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이죠. 역전 끝내기 홈런. 그 임팩트가 그런 게 MVP 한번 였습니다. 넘어가 버리면 야구는 사실 그 다음 게임이 6차전이었는데 막 넘어간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나이 많은 MVP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SSC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병민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